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 여야 통틀어서 당 대표가 이렇게 부산 지역을 방문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환호하고 환대하는 이런 일은 정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리고 대단한 인기를 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부산서 이제 거의 뭐 완전한 팬덤을 형성을 한 것 같고, 남포동 비프 영화 광장에서 또 거기서 씨앗 호떡을 먹으면서 많은 또 시민들과 교감을 나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1992 년도를 상징하는 맨투맨 티를 입고 남포동에서 시민들과도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는 이런 엄청난 시민들이 몰리는 그런 열풍의 광경을 연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연호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을 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도 보여졌습니다. 1992년 라이크 모스트가 적힌 흰색 오버핏 맨투맨 셔츠 안에 199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고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을 또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남포동 그 어제 일대가 거의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가. 어, 우리 그 비프 그 광장을 통과해서 호떡집 사이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남포동 도로가 되는데 그 건너편이 이제 국제시장이 되죠. 거기는 보면 뭐 약국이 세명사, 한일사 뭐 이래서 약을 도매로 이렇게 파는 오래된 부산의 전통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자들은 1992라는 연도는 부산의 연고 프로팀 롯데자이언츠가 마지막 우승을 했다. 그걸 상기시키고 연상을 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뭐 부산지검으로 자천이 되었을 때 본인의 얘기로는 참 자천은 되고 마음은 그랬지만 오히려 거기서 얻은 게 많다. 송정의 해변가를 거닐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데 자이언츠 야구도 관람을 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들이 1992년 롯데 야구 팬들은 또 그런 의미를 담은 게 맞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 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티셔츠가 무신사에 지금 판매가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내적으로는 롯데 자이언츠 야구에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사실은 이 KBS 이영풍 기자의 얘기를 빌어서 보면 1992년은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해이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어서 더 이상 체제 전쟁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해가 바로 19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공산주의 체제가 전 세계에서 이제 붕괴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체제 전쟁이 필요하지 않았던 선포가 됐던 해가 1992년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다시금 이 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좀 아이니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92라는 숫자를 국제적,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 작게는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어,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이다. 이렇게 바라다 볼 수도 있겠지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서 4월 당연히 총선에 지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위 출범 이후에 전국을 순회 중인 한동훈 위원장이 1박 2일 일정을 잡은 것이 부산이 처음입니다. 사실 부산이 엑스포 유치 실패, 그와 함께 산업은행 본사의 이전, 본점의 이전이 민주당의 숫자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아직도 이전이 되지 않고, 여러모로 부산의 시민들이 사기가 의욕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 아마 적소에 이렇게 파고들었던 거 아닌가 하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날 저녁에 뭐 편한 차림, 기존의 정치인들이 뭐 보여줬던 어, 격식을 따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조용히 찾아서, 부산에 있는, 조경태, 서병수, 이현성 등등 해서 많은 부산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마치면서 비포 광장까지 30분 동안 뭐 시민들의 물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인파들이 몰렸고요. 부산에 이제 또 간식 씨앗 호떡을 이렇게 사 먹는 광경이 연출이 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그 호떡 값도 본인의 그 주머니 속에서 어떻게 보기에 5만 원짜리인 것 같아요. 주머니 그 돈을 미리 챙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작은 것 하나도 참 디테일하게 본인이 준비하는구나. 물론 티셔츠 1992의 의미도 상당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호떡값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정도면 대단하다. 어제도 부산의 신년 인사회에서 특이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또 큰절을 하는데 유독 혼자서 신발을 벗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야, 앞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려면 한동훈 어록 정도가 아니고 한동훈의 애의 애절,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을 대하는 방식, 방법, 뭐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교과서 같은 형태가 행, 행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다 배워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몸에 배어 있는 거고요. 이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A 범절, 집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은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부분은 어, 자아부를 떠나서 인정이 될 겁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공경을 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참으로 교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에 연설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이 연설문 속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오늘도 또 부산을 위한 새로운 어떤 공약, 비전을 얘기하겠지만 어제 이 연설문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하죠. 저는 부산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의 자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을 당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습니다. 자천당하고 처음으로 온 것이 부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괜히 센척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를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부산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부산에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곳 부산은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존경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요. 실제로 대단히 잘 어울려 있는 곳입니다. 저는 부산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산은 여행하기 대단히 좋은 곳이다. 그런데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이 부산이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미 지금도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집중해서 더 집중하면 금방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온 곳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일본에 끌려가셨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귀국하셨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마지막 피난지였던 부산의 무수한 피난민들이 굶주림 속에서도 똘똘 뭉쳐서 역경을 함께 이겨낸 곳입니다.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부자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는 오타일 것 같은데요. 부산은 글쎄, 요거는 확인 좀 돼야 되네. 1967년 부산 지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전개한 부정선거, 규탄, 투쟁 역시 민주주의의 완성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렇듯 이곳 부산을 빼고서 대한민국 현대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에 2번 살았습니다. 2번 모두 좋았는데요. 그때 제가 사귀었던 많은 부산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산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지만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시피요. 저는 이런 부산의 자부심과 긍지는 근거 있는 자부심과 긍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죠. 우리 당은 부산의 동료 시민분들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고 북한 재개발 역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약속을 더해드립니다. 아울러 야당의 반대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걸 완성하기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 이번 국회에 어떻게든 저희가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4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보란 듯이 제일 먼저 그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전통 있는 우리 국민의힘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게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분들의 마음을 더 이해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하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직을 맡겠다고 생각하면서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 바로 그 마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한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동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부산의 동료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부산의 모든 동료 시민 대신에 앞장서서 비를 맞고 앞장서서 바람을 마주칩시다. 우리는 함께 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제에 부산에 도착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던졌던 연설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탑이었습니다.